네,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겸임교수 내년 2월까지입니다. 언제 끝나나 지금. 예, 저는 오늘 발제에 숲속의 도시, 녹색 도시라는 주제로 우리가 지금 6차 의제를 끝내고 이제 강주 지속협에서 이제 7차 의제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와 동시에 지금 전남 강주 통합시가 되다 보니까 그 전에 강주만 가지고 우리가 의제를 발굴을 했었는데 이제는 전남까지 아우르는 그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7차 의제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생물다양성 분과위원회가 좀 발빠르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미리 공부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장 핵심적인 녹색 도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생물 다양성을 봤을 때 서남해안 이제 다도해 이쪽은 갯벌이 대표적인 보호 지역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내륙으로 돌아와서는 이런 숲이나 뭐 여러 가지 하천, 강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핵심 지역일 것 같아서 제가 주로 강, 숲 이쪽 내륙 지역이라면 남 다도해 쪽 갯벌은 우리 전승수 교수님께서, 그리고 이것을 이 정책이 나와서 이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윤희철 박사님께서 단계별로 전략과 또 이게 과연 실행이 될 것인지, 정책적으로 이것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실행 여부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면서 오늘은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거 조은영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제안을 했을 때 기획을 한번 그런 식으로 해보자라고 한 부분이라서 오늘 첫 시간인 줄 압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같이 해서 방향성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체장의 임기는 4년이지만 우리가 이 생물다양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진할 때는 적어도 100년을 내다보는 마인드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혼란이 사실 짧게 하면은 4년이 될지 뭐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좀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좀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당장 나무 하나를 심으면 성과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미래 세대들이 그 효과를 보기 때문에 좀 그런 거시적인 눈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의제들은 주로 그런 차원에서 기획을 했기 때문에 좀 참고해서 우리가 조금 마인드를 새롭게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15분 내로 발표를 하라 그래서 숲속의 도시 전남 강주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은 지난 우리 민캠프에 있을 때 녹색도시 분과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남 강주의 이쪽 분야에 한 15분을 모시고 발제를 하는데, 이게 기회가 된다 하면 저희는 이제 15명 중에 3명밖에 안 되지만 나머지 분들이 제안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또 의제들도 한번 들어보면서 좀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먼저 이제 발표를 하는데, 저는 매번 같은 말을 반복해서 지금 거의 15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무슨 말 하는지는 다 이해하실 걸로 이해를 하고, 앞부분 소론이나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숲속의 도시 전남 강주인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살고 싶은 녹색도시 비전,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았고요. 특징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도시화가 되면 될수록 이렇게 단절된 느낌, 점점 더워지는 이 폭염과 폭우 이런 것들로부터 너무 힘든 삶을 사는 도시의 시스템 안에서 좀 숲이라고 하는 것, 녹지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사람도 결국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상하는 안은
보시면 숲이 없는 도시가 아니라 살아있는 숲을 닿을 수 있게 설계를 해야 된다. 우리는 구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지금 계속 리모델링을 방 하나씩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이걸 보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강주를 바라봤을 때는 이런 숲을 닿을 수 있게 설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생태축, 녹지축을 가지고 숲길, 물길을 이어야만 결국은 바람길이 열리고 그걸 통해서 살 수 있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건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론은 도서생물 지리학이라는 가장 큰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닿을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이다. 그래서 숲도 연결하지 무등산과 영산과 이게 닿을 수 있도록 하려면 강주천이 살아야 되고 강주천을 살려내고 그 양쪽으로 있는 도시 녹지들을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닿을 수 있게 보도로 연결하든가 가로수로 연결하든가 이런 길을 연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도시가 자연처럼 작동해야 한다. 뭐 이거 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남과 하천과 숲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은 점이라고 하는 건 공원이 되겠습니다. 공원과 선, 푸른길, 강주천, 영산가 이 선적인 면에서 선, 그 다음에 면적인 면에서는 국가공원, 습지라든가 이렇게 면이 넓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 도시녹지축 연계가 도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녹색 도시, 숲속의 도시로 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연결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뭐 홍수라든가 가뭄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도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잘 산 도시들을 봤더니 선진 국가들을 봤더니 바이오필리시티라고 해서 도시 안에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연결하는 그래서 결국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도시 개념이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이오필리시티고 대표적인 것이 싱가포르 생태도시고요. 일본과 뉴질랜드 물순환 도시, 뉴욕 맨하탄 문화중심 도시. 그래서 이 세 군데를 사례로 넣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면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게 다 복개하천 바로 다 복개된 곳인데 물이 이렇게 막습니다. 결국 물순환 도시로 또랑을 살려내고 강주천이나 강을 살려내야 도시가 살 수 있다는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페이스북 사진이긴 한데 이게 이제 맨하탄 한복판에 있는 그래서 적어도 이것을 꿈꿀 때는 지금 170년 됐거든요. 그래서 100년, 200년을 바라보고 이런 숲을 도시 한복판에 이렇게 구상을 해서 이렇게 조성 기법들을 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의 현대 조경의 성지라고 불릴 정도로 맨하탄 한복판의 센트럴파크가 유명했습니다.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불투수 포장 비율이 100%입니다. 거의. 그런데 옆에 있는 유모차 하나 딱 밀고 갈 수 있는 곳에 이렇게 숲이 있기 때문에 도시가 그만큼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러려면 결국은 면적인 대규모의 공원이 도시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할 것이냐. 점선면을 잇는 독색 도시 구현이 돼야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숲속의 도시가 돼야 되는데 총 7개를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등산 정상구 군부대 이전 및 복원 이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강주천, 복개하천 어느 한 곳이라도 뜯어내자. 그래서 홍수라든가 침수로부터 우리가 안전한 도시가 되려면 이런 복개하천을 뜯어내서 결국은 물순환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100만 평 강주숲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그 조성도 중요하고 주변에 있는 장녹습지와 영산강 살리는 이런 것들을 활동을 또 같이 추진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결론은 영산강, 섬진강 보호지역 30%. 어차피 2030년까지 보호지역 30%를 우리가 국제생물 다양성 협약에 따라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강주 같은 경우는 10.05%, 강주 전남 합해서 19%. 그래서 나머지 어딘가에다가는 10%, 11%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저는 영산강과 섬진강 그 하천부지만 가지고도 람사르 습지로 등록을 하면 어떻겠냐. 처음에는 어려울 걸로 합니다. 처음에는 장록습지처럼 좀 괜찮은 구간, 하천부지 안에 구간만 먼저 이렇게 람사르 습지로 지정을 해낼 수 있도록 하면서 이렇게 확대 지정해 나가는 단계별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5번째는 생물다양 증진을 위한 도시숲 확보 및 숲길 조성해서 이제 저희가 감방재림이라고 담양에 가면 다 그곳을 여름에는 많은 사람들이 놀러 갑니다. 결국은 숲 밑에서 사람들이 실휴 나무 밑에서 사람들이 많이 쉬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사람들도 오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결국 그 주변 일대는 또 경제적인 효과가 또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 옆에 또 프로방스처럼 숙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면 결론적으로 보면 도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강주 시민의 숲도 감방재림 못지않는 그런 숲길처럼 조성을 녹지대를 확보해 가지고 그것을 영산강 국가숲길로 해서 담양, 목포 또 푸른길이 지금 강주선 푸른길로 해서 순환 체계로 돌려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거의 반쪽밖에 없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연결해야 되고 또 가로수길과 녹색 캐노피라고 해서 하늘에서 내려봤을 때 이 숲이 좀 우거지는 그런 식피율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수간층을 이루는 숲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점적인 면에 있어서 도시공원이라든가 마을숲, 학교숲 이런 것들을 좀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저는 구상을 해봤습니다. 6번째는 다도의 상록수림 보건 도서 생태계 회복해서 요즘 무인도 섬에 가면 대부분 염소하고 토끼가 많이 풀어놨습니다. 지역민들이 그 무인도 섬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상록수림이라 이런 것들이 다 먹어서 갉아먹어가지고 다 사라지는데 그런 숲을 상록수림을 기후 변화에 맞춰가지고 상록수림으로 좀 복원을 할 필요가 있고 또 2번째는 우리가 산림청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대부분 큰 나무 밑에 다 잘라버립니다. 원래 이것은 생물다양성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감소를 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호지역만이라도 그런 숲가꾸기를 하지 않고 밑에서 이렇게 다양한 수종들이 올라가지고 상록수림이 좀 복원될 수 있는 이런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6번째고 마지막 7번째가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그 근거로 해서 어디는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어디는 개발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정밀하게 좀 할 수 있으려면 비오톱 정밀조사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가면 거의 150억 원을 들여서 비오톱 조사를 했고 그걸 통해서 개발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의무화가 됐긴 했지만 이 부분이 대부분 그냥 오픈하지 않습니다. 왜? 표본조사로 대부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이 막 3억, 2억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네이버 지도에다가 이렇게 클릭하면 어디에 맛집 해갖고 몇 점 이렇게 나온 것처럼 이 비오톱 지도도 오픈해가지고 클릭을 하면 여기는 개발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를 딱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데이터가 조사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남 강주 통합해갖고 제대로 된 비오톱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산은 150억 원 정도 해야 되는데 3억 2억 배정 갖고는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전체 1부터 7이고요. 그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무등산 군부대 건인데 이것은 이제 고 박선웅 선생님하고 정부선 선생님께서 그때 당시에 1965년 이전에는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66년에 초소가 생기면서 다 그때부터는 못 올라가지고 이제
그 기억이 없고 그때는 사진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왕봉의 원래 모습을 아는 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진 입장에서 원지형을 알 수 있는 도면이라든가 이런 항공 사진이라든가 아니면은 사진 같은 것을 지금 찾고 있는데 아직도 그 부분이 좀 미흡해서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지형을 좀 알면 이번에 군부대 이전하잖아요. 그럼 무등산 정상부에 있는 군부대도 같이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무등산 정상부를 정말 복원을 해서 강주 시민들한테 돌려주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이제 1929년 무등산 소풍 갈 때 이 천왕봉이라고 하는 곳을 저희 연구진에서 이게 맞을 거다라고 이제 지금 확인 과정 중에 있어서 살레쇼까지도 가고 그다음에 시립 미숙 박물관까지 가서 확인을 했는데 여튼 이것이 확인하려면 원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오히려 살레쇼가 찾아갔더니 이 사진이 어디서 났냐고 우리 역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 이제 관리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군부대 이게 1966년도 초기 훼손 현황 항공 사진입니다. 그래서 원지형 군부대가 들어오기 전에 원지형을 훼손하기 전에 이 항공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국토지리원에다가 이제 문의를 했더니 요 가운데 보시면 블랙 처리된대. 이것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사진이고 원 사진은 국방부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에다가 그 뭐 국방위원 뭐 다 국회의원 다 통해서 이것을 몇 년간 지금 원 사진을 지금 받고 싶은데 아직도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 시장님 통해서 이것을 좀 부탁을 해놨는데 뭐 우리 인수위원이신 우리 윤희철 박사님 한 번만 말씀을 더 해주시면 예. 원래 이걸 조건으로 해서 제가 열심히 작업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 사진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다가 다시 목소리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원 지형을 우리가 좀 알면 제대로 복원하는데 참고해서 빠르게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국방부가 이전하면 같이 가는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등산이 복원되면 거의 60년 만에 이제 강주 시민들한테 정상부를 복원하는데 돌려주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된다 하면 강주 5차 의제, 6차 의제 다 핵심 의제로 제가 넣어놨기 때문에 거의 100% 실천할 수 있는 의제 완성도는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한 건 한 건 해서 7개까지 지금 제안을 했는데 시간 관계상 뭐 이것은 강주천 주요 하천 물길 복원이기 때문에 공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료를 이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물길 복원에 대한 시나리오를 1안, 2안, 3안까지 작업을 해서 플랜 A, B, C 돈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다 이렇게 단계별로 시나리오를 작업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태천 또랑도 마찬가지로 가장 쉬운 것부터 복원해보자 해서 녹색연합이 거의 5, 6년을 여기에다가 작업을 했었고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800m 이 구간이 무등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수가 여기에서 딱 막히면 여기에서 거의 똥물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양동 복회천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면 조그만 지루하천이라도 뽑아서 좀 시민들한테 보여주면 어쩔까. 그랬을 때 좀 실감을 하면 왜 복원을 하는지 왜 뜯어내야 되는지 설득이 되지 않겠냐 해서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이번 기회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제가 이제 인수위원회 인수보고서 안에다가 이제 조금 강력하게 제안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공약으로 지금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강주천 이야기를 하면 이제 100만 평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무등산과 강주천과 그다음에 영산강이 이어지려면 하나의 중간에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100만 평 정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군부대 이전하면 이곳을 그래도 100만 평은 센트럴파크처럼 공원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왜? 거기가 분지형이기 때문에 이 바람길 통로가 됩니다. 상무지역이 지금
상무지구로 하는 서구라고 하는 곳이 보시면 불투수 모양이 41.63%입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월등히 2배로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판이 된다는 겁니다. 상무지구와 서구지구가 불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판이 되지 않으려면 결론은 여기에 있는 영산강과 항룡강의 이 바람이 여기 서구 지역으로 불어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게 어느 정도 해소하기 때문에 이곳을 불투수 포장 비율을 낮추지 않는 이상은 영산강과 항룡강의 그 가운데 있는 한복판에 있는 군부대 부지가 녹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기가 물로서 있는 경우하고 불투수로 해서 공장 팩만 있는 경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100만 평 강주숲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좀 이따 윤희철 박사님이 좀 이야기를 같이 하실 건데 지금 막 혼란스럽습니다. 전체를 다 주라 마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주란 소리가 아닙니다. 저 중에 우리는 100만 평만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면 됩니다. 예. 여기가 경기도 화성 반도체 팩 전경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군부대 부지에다가 반도체 팩 생산 공장이잖아요. 그거에 4개가 들어서면 저 그림이 될 거라고 상상을 해서 경기도 화성에 있는 공장 부지로 가는데 주변에 전부 다 고층 주거지 정주 여건이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강주 군공항과 송정역 주변 일대 그다음에 탄약고 자리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강주 군공항 이제 우리 윤희철 박사님이 초기에 제안했던 장록 습지가 바로 옆에가 보호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과 습지로서 연결할 수 있는 곳을 이제 처음에 제안했던 2021년에 제안했던 내용이고요. 이것은 제가 무등일보 부지라고 해갖고 전체를 다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한 내용을 제가 캡처해봤는데 좀 전에 경기도 하송팻처럼 그렇게 다 부지를 쓴다면 정말 불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기에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좀 같이 논의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옆에는 최근에 이제 기사로도 이제 접하는데 쑥가난 풀시행동 연구소가 시가 코스피 상위 30개사 사업장 안팎으로 자연손실 규모에서 서울시 면적의 5.4배 정도를 훼손을 한다는 내용으로의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결론은 공장은 공장입니다. 공장 부지가 들어서려면 그만큼 주변에 있는 그 민감한 지역, 생태계에 민감한 지역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감시하고 이번에 제한을 좀 목숨까지는 바치지 않더라도 좀 제한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숨 바치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그런 내용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저는 하천 부지만이라도 영산강 남사르 습지로 좀 지정을 해서 보호지역 30%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정 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쭉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도시숲 확보 및 숲길 관리, 뭐 푸른 길, 그 다음에 푸른 길을 어떻게 바꾸어 갈 것인지, 요게 지금 이제 동명병원에서 찍은 푸른 길 하늘에서 내려봤을 때 띠 형태의 푸른 길 녹지됩니다. 그래서 도시 안에 이렇게 원형으로 된 보도 걸어 다닐 수 있는 숲길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1차 거르고 2차 거르고 이렇게 하면 도시민들도 숲에 닿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정서적인 안정 플러스 건강 이런 것도 책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세한 거? 이건 정암초등학교 1999년에 조성한 정암초등학교입니다. 제가 이 사례를 하기 위해서 엊그저께 한번 가봤는데 요즘은 초등학교를 마음대로 못 가더라고요. 들어가려면 그 성폭력 뭐 그런 그것을 다 끊어서 갖고 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학교 숲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27년 된 경과된 학교숲 그때 당시에 1999년에 학교숲을 조성을 한 곳인데 그 조성한 곳 중에 한 곳이 생태연못이 있습니다.
빗물을 옥상에 있는 빗물들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그 학교 안에다가 그 연못을 만들어 놨는데 다른 지역들은 전부 다 적용공사한 데는 전부 다 메꿨습니다. 왜 메꿨을까요? 물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수돗물 갖다 붓고 그거 밑에 차수 시트를 다 깔았어요. 근데 여기 정암초등학교는 차수 시트 깔지 않고 빗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학교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이 생태 연못으로 들어오게 한 시스템인데 거기에 그 빗물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면서 유입 배출이 되어서 27년간 모기도 안 끌고 그 다음에 물이 정말 맑아가지고 유지가 잘 되니까 그 27년간 거기를 메꾸지 않았대요. 아무것도 모르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은 초창기에 이 시스템을 설계를 한 팀이 우리 연구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번 가서 봤더니 빗물을 이용한 생태 연못이 27년간 잘 유지돼 가지고 그것을 조성한 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밑에 논흙을 깔았습니다. 차수하지 않았어요. 논흙으로 깔았고 빗물을 이용했다는 거. 예, 그래서 물순환을 한 바퀴 돌렸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요것이 두꺼비 있잖아요. 요게 지금 생태 연못입니다. 여기가 지금 옥상에서 내려오는 빗물 통로거든요. 여기에서 요 두꺼비가 있는 여기를 한 바퀴 걸려가지고 이 망을 한번 걸리고 이 망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걸려서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여기 배출구가 있는데 거리 빠져서 우수로 나옵니다. 그것을 하는데 27년간 모기 한 번 안 끌고 물도 마르지도 않고 그랬다고 그 관리하신 분께서 10년 정도 관리하신 분께서 이야기를 하셨고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은 이것이 그렇게 된 줄 아무것도 모르시더라고요. 결국은 관리하신 분이 이걸 아시고 이제 안내를 해줬는데 저희가 학교마다 이렇게 학교 숲 조성도 하지만 빗물을 이용해 갖고 학교 안에다가 저런 순환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겠냐. 만약에 공장에 반도체 팩 공장 안에다가 하더라도 그런 레인팻을 조성해서 빗물이 얼마나 다 쓴 다음에 245만 평 안에 그 빗물 받기만 해도 엄청난 양의 물일 것인데 그 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물순환 시스템으로 연못을 만들 수 있고 그 연못을 통해서 빗물을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면 우리도 좀 참여해서 제안도 하고 다만 그런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팹은 어쨌든 공장 부지 안에는 출입이 금지될 거예요. 우리는 못 들어가요. 그러나 공공자산에 공원 녹지를 주변에 갖고 있으면 우리는 거기를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이제 공장 내부 안은 우리가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이치이겠지만 밖에 정도는 우리가 조금 이런 시스템으로 공원을 만들어서 빗물을 이용한다든가 또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할 수 있는 녹지 공간, 숲을 만들어내면 좋겠다. 그걸 통해서 학교도 이런 시스템을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물순환 시스템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제안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정암초등학교 예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론 미체현 기대 효과. 사람이 걷는 도시야 되고 숲속의 도시야 되고 이게 이제 우리는 특별시가 서울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싱가포르나 이런 선진국가의 생태 도시를 닮아서 동아시아 생태 수도로서 돈이 되는 결국은 그런 싱가포르 이런 데는 전 세계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쉬려고 휴양하려고 돈 쓰러 와요. 우리도 특별시를 좀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관점으로 이번에 이제 반도체 팹이라든가 이런 것들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먼 시각을 보고 녹색 도시를 지향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